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워시앤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항상 찍는다 하고 있는데요. 요새 시국인지라 제가 외출을 조금 자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세차장에 가서 금방금방 끝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맘먹고 촬영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주말 오후 시간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고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한가롭게 세차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우리 사는 얘기 하면서 제 차 세차하는 거 같이 구경하시는 걸로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휠부터 세척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반 만에 세차를 하는데요. 제가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샴푸 물로만 가볍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가 굉장히 깨끗한 날에는 오랜만에 세차를 하는 거라도 굳이 타이어 클리너까지 써가면서 애써 발랐던 타이어 드레싱을 다 벗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휠 버킷 안에 있는 그냥 칼 샴푸만으로 브러싱을 해주면 그렇게 많이 타이어 드레싱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 주 타이어 드레싱을 안 바르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게이드.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 시국은 큰 차도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도 1000명대 넘어가던 때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루에 막 10명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직은 좀 불안한 시기이긴 하죠. 근데 진짜 벌써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연초부터 이제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면서 했으니까 벌써 해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월 지금 벌써 중순쯤 돼 가니까 진짜 시간이 1년이 그냥 후떡 가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서 인생 1년 정도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가족들 건강하고, 물론 이제 예전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일이 특별하게 큰 일이 없어서 그냥 현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요즘 같은 때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가족들 건강하고 이러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바라는 게 조금 사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브러쉬를 하나 샀어요. 지금 요 브러쉬인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칸 브러쉬거든요. 바이칸에서 나온 브러쉬인데 이게 정확하게 모델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바이칸에서 브러쉬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휠 하우스를 닦는데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 오호. 요게 휠 하우스를, G80 같은 경우에는 휠 하우스가 이게 부직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 휠 안쪽 닦는 요 데이토나 브러쉬로 닦았었는데, 얘로 닦다 보니까 이 깊숙한 쪽에는 좀 안 닿는 경향이 좀 있어갖고, 확실히 훨씬 더 꼼꼼하게 공략이 가능하네요. 근데 얘는 이제 물론 얘도 되게 부드러운 솔입니다만 데이토나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뻣뻣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가 도장면을 딱 긁으면 예,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휠하우스 안에서도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오염물들을 이런 걸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몇 번 더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아까 제가 타이어가 상태가 되게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 몇 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 매스코닉이라는 해골 바가지 무늬가 그려져 있는 국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국산 브랜드에서 나온 타이어젤을 제가 썼어요. 매스코닉 쪽에서 저한테 좀 물건을 보내주면서 피드백만 달라고, 영상은 필요 없으니까 써보시고 피드백만 달라고 해서 여러 제품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되게 지속성도 괜찮고요. 너무 매트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또 번들거리지도 않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파이어볼의 드레싱을 써봤는데 그 제품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매스코닉에서는 생산은 파이어볼에서 하지만 독자적인 포뮬러를 사용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색깔도 그렇고 점성, 느낌, 전반적으로 조금 뭐랄까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파이어볼 제품을 제끼고 이거를 사야 될 이유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파이어볼 제품도 그렇고 요 매스코닉의 타이어 드레싱도 그렇고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드레싱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속성도 꽤나 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이번 주는 왠지 타이어 드레싱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한테 관심사가 새로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이미 주식의 고수님들도 꽤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관심 있는 거에만 막 깊이 빠져들고 그 이외의 것에는 그냥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다방면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박각 다식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러지를 못해요. 진짜 관심 있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 싶을 정도로 막 파고드는 반면에 진짜 이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싶을 정도로 좀 무관심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제 전형적인 좀 오타쿠형 그런 마인드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기본적으로 재테크나 이런 거에 되게 어두워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주식 이런 거는 이게 저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했다가 이제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고, 제 주위에서 이제 주식하는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좋은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 이거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역시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워낙에 이제 열풍이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이제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영상 매체들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이제 원하면 좋은 소스나 그리고 주식이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아주 좋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바야흐로 다 이제 모든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요새 또 장이 워낙 좋잖아요. 물론 요새 또 주춤합니다만, 또 장이 좋으니까 실제로 또 재미를 보셨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요새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직 뭐 제가 뭐 뭘 하거나 본격적으로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봐봐라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라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제목이 개미는 오늘도 뚠뚠인가? 뭐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제가 요새 넷플릭스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시즌 1을 지금 거의 다 봤는데, 그러니까 뭐 노홍철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식에 이제 큰 이제 피해를 봤던 안 좋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예능식으로 하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즌 1을 지금 진짜 거의 뭐 한 며칠 만에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뭐 아주 약간 감이 조금 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일 가서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즌 1 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출연진들 말고 패널 중에 그 2명의 패널 분이 나오세요. 한 분은 이게 둘 다 안경 끼셨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은 무슨 투자 회사의 뭐 대표였던 분, 이게 한 분 나오고, 한 분이 이제 슈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주식에 관련돼서 거의 뭐 유튜브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관련돼서 이제 유튜브로 막 강의도 하시고 뭐 라이브로 뭐 이렇게 방송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패널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슈카라는 분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거야.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슈카라는 이름도 되게 뭐라 그럴까, 생소하지 않고 뭔가 낯익어. 왜 이러지? 내가 이분을 어디서 봤지? 나는 주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고 이제 보다가 최근에 이제 생각이 난 거지. 참 이게 되게 웃긴 썰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시적이 이제 겜돌이였습니다. 겜돌이. 어렸을 때 패밀리라고 그러나요? 패미컴이라고 그러나요? 팩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오락기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제믹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운가에서 나온 그 빨간색 그 야구 홈플레이트처럼 생긴 그 게임기,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그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겜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시간이나 이런 거는 없어서 게임을 못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가끔 시간 날 때 유튜브로 이제 게임 관련된 이제 영상을 보기도 해요. 이제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 영상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게 된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BJ 식빵이라는 분이 계세요. 식빵. 나이도 좀 있으세요. 저보다도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분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이제 40대 한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참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코드가 잘 맞는 거죠. 그분 방송을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뭐 라이브로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로 올라온 영상을, 그분 채널도 이제 구독해가지고 열심히 보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게임 BJ들은 이제 게임 방송만 하잖아요. 무슨 막 이 게임 저 게임. 근데 그 식빵이라는 그분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썰들을 이제 많이 풀어주시거든요. 살아오면서 막 이런저런 썰들. 이제 아까 그분께서 이제 아들만 둘을 키우시는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나 이런 얘기들을 되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가끔씩.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거든요. 육아썰 뭐 이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분 유튜브를 항상 가서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봐요. 요새는 이제 진짜 그 두 아드님하고 같이 게임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가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그 식빵이라는 분, 그래서 이제 그 식빵이라는 분 영상을 굉장히 이제 즐겨보고 좋아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썰을 풀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림판을 딱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판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시고 말씀도 정말 조리 있게 조곤조곤 잘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정말 그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데, 지금의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왜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제가 그때 그 식빵님의 방송에서 그림판을 사용하는 걸 보고 거기서 사실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그림판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그분의 여러 가지 썰 중에서 자기가 가장 친했던 친구들, 같이 이제 게임하느라고 했던 친구들에 대한 썰이 있는데 거기서 그 슈카님이 나오는 거야. 그때 그게 기억이 났어요. 맞다. 이분 식빵님하고 친구라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맞나? 이분이 그분 맞나 했더니 맞아. 왜냐면 이 식빵님은 방송을 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뭐 한 4, 5년 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자기랑 친한 이제 같이 게임하던 친구들,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친구들이 같이 이제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슈카님이 같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분을 많이 봤다 싶었는데 식빵님의 그 게임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분도 알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서 아마 서울대 출신일 거예요. 대학교를 가서 식빵님을 만나가지고 게임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 겜돌이가 돼가지고 학교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경제학과인가 뭐 이러신데 직장은 제대로 못 잡다가 뭐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고 그게 잘 풀려서 이제 지금 방송까지 하고 계시는 그런 건데, 진짜 웃긴 게 그때만 해도 자기도 이제 친구가 방송을 하고 거기에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방송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자기도 배운 게 이제 주식이니까 이제 주식 관련된 방송을 스물스물 하셨던 거예요. 자기 채널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식빵님이 또 친구고 또 식빵님도 식견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카님 방송에 같이 가서 주식 얘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 관계인데 그분이 이제 벌써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식빵님 방송을 많이 보던 그때에 슈카님은 구독자 수가 뭐 1000명 정도였었어요. 세 자릿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식빵님의 구독자를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거의 막 한 90만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 인연이 있나. 제가 뭐 식빵님이나 뭐 그 슈카님을 직접 뭐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진짜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그 인연도 무시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뵙게 되네? 뭐 이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 방송을 보면서도 뭔가 좀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는 뭐 그런 뭐 이상한 일이 요새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무신경한 것보다는 한번 관심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그래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자 이런 느낌으로 요새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잡설이네요. 자, 휠 클리닝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압수 쏘주고 그다음에 미트질 하면서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수를 뿌려줬고요. 이제 미트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희한한 인연이 있었는데 혹시나 저처럼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아이를 가지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는 그 식빵님의 방송을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그런 육아에 관련된 이런 썰들 그분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육아에 관해서 내가 이런 거를 빼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내가 내 애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봐야겠다. 앞으로 내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인드셋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있죠? 네, 들으시고 아 이게 맞다. 납득이 되시면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뭐랄까 인생관 혹은 뭐 육아관을 가지는가는 100%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나보다 먼저 했던 나보다 먼저 육아를 했던 그 어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거를 좀 모델 삼아서 나만의 뭔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블랙디테의 제 채널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왠지 저랑 취향도 비슷하실 테니까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육아 얘기가 나와서 또 다른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저는 이제 아이가 많이 컸죠. 이제 8살이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유치원 졸업을 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학부형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름 이제 육아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저의 이제 부사수,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아이가 200일 정도 됐어요. 200일이 조금 넘었어요. 예, 똑같이 아들이에요. 와이프는 선생님이고 뭐 이런데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뭐 애가 뭐 잠을 잘 안 자요. 되게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뭐 애 키우는 부모 중에 힘들다고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 원래 그때는 다 그런 거야. 그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꽤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슬쩍 하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있는 부사수인데, 근데 그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죽는 소리 하듯이 그냥 힘들어요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제 제 아이를 키웠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남일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딱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퇴근을 하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부사수 그 녀석이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러면 조금 예산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냐 딱 얘기를 했더니 저희 와이프도 대번에 알아채는 거예요. 그거 좀 위험한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생각이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든 상태인 거지.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정도? 저도 저희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고, 제 와이프도 이제 아이를 너무 이제 아끼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만 것에 이제 신경이 엄청 다 곤두서 있는 거야. 뭐든지 다 이제 완벽해야 되고, 뭐랄까, 조금만 이제 이상해도 엄청 고민하고, 약간 그런 시기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도 많이 힘들어지고 우리 와이프도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저희 부부한테는 뭐랄까,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되게 힘들게 극복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가지고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갖고 점심 먹고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아갖고 그 부사수 녀석한테 시간 되면 차나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커피를 한잔 했어요. 둘이서. 어저께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 우리 부부는 이러이러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다. 혹시 너네도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 얘기를 솔직하게 다 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와이프랑도 동의가 된 상태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와이프랑 둘이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지금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다 못해서 부부가 이제 서로가 이제 막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이제 의가 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부사수 녀석은 또 남자니까 또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이제 소갈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제가 애 키우면서 그랬거든요. 애 키우면서 진짜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 쌓이는데 어디다가는 얘기할 수도 없고, 남자니까 이제 감내는 해야 되는데 막 미치겠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애기랑 와이프랑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진짜 차를 몰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고 자랐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가가지고 한 1시간씩, 1시간 반씩 차 안에서 혼자서 막 울다가 온갖 청승은 다 떨고 그냥 그러고서 온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얘가 자기랑 지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 내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날아가는 거야. 아저씨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녀석도 진짜 힘든 거를 꾹꾹 참아 온 거더라고. 근데도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게 막 이제 응어리지고 막 너무 힘든 거야. 자기는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하자마자 애를 잘 때까지 계속 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출근해. 이게 저도 그거를 살아봐서 알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아마 뭐 제 영상 보시는 아버님들도 비슷한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분은 이제 뭐 육아휴직을 했다. 하지만 또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하냐? 그것도 아니거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여자들만의 고충이라는 게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 알지만 서로가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조그만 거에도 이렇게 속상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걔도 이제 어디 해소할 데가 없어서 이제 쌓아놓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팍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거의 뭐 한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저도 이제 막 옛날 생각이 나서 막 감정이 막 격해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힘들었던 얘기들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너도 그 둘이서만 그렇게 낑낑거리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뭐 이런저런 얘기 해줬어요.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자기가 와이프랑 좋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엄청 고마워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되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이제 부모는 한 번은 돼보잖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애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이게 진짜 아이를 정말 키우고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정말 부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 보면 진짜 요새 험악한 뉴스도 정말 많잖아요. 아이만 낳아놓고 지 아이를 해코지 한다는 둥,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둥,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애만 낳는다고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네. 미트질 끝났고요. 갑자기 미트질 끝났고 고압수 뿌려주고 드라잉하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잉을 해주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G80이나 GV80 오너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뭐 G80 오너가 아니시더라도, 제네시스 오너가 아니시더라도 요새 그 현대 기아차의 그 옵션이 높은 것들을 보면 계기판이 전부 다 디지털로 돼 있는 계기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입체 효과가 나게 해주는 그런 계기판, 제가 이제 제 G80은 그런 계기판인데, 그 계기판을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 입체 효과가 꽤 이제 괜찮아가지고 항상 그거를 이제 켜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계기판의 밝기가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밝기를 이제 항상 최고 밝게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뭐 약간 성에 안 차는 정도? 그래서 저는 내가 눈이 안 좋아졌나 보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좀 눈이 좀 안 좋고 막 그러길래 혹시 이거 3D 효과 이것 때문인가? 그래가지고 그 효과를 한번 꺼봤어요. 그냥. 근데 세상에 와, 그 입체 효과를 끄자마자 바로 눈뽕 빡!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3D 효과를 쓰면 밝기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D 효과를 끄니까요, 절반, 그러니까 원래 최고 밝기가 20인데 10으로 세팅을 해놔도 넉넉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팁이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대기아차 차를 타시면서 내 차는 그 풀 디지털 계기판이다. 근데 계기판 밝기가 너무 어두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3D 효과, 입체 효과를 끄시면 밝기가 엄청 밝아질 겁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근데 참 그거를 켰다고 해서 밝기가 어두워지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G80 말고 다른 차에도 그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부품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니까.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구독자님한테 메일을 받고 좀 가슴이 좀 아팠던 사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부류로 나뉩니다. 되게 메일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근데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거기 업장 어딥니까? 네,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류가 한 분 계시고, 하나는 이제 뭐 광고나 협찬 같은 거 문의하시는 이제 업체 측에서 물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독자님들은 사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라이브도 뭐 격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메일을 써가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일이 없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오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사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일은 없어요.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메일을 체크를 했는데 구독자입니다라고 하는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메일인가 하고 이제 열어봤더니 그러니까 골자는 그거예요. 자기도 내 채널 우연하게 유튜브로 보다가 이 사람이면 내 차 맡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셨대요. 급하게 여러 개를 쭉. 근데 보다 보니까 얘가 업자가 아니라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나 슬펐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업자가 아니신 건 알겠는데 제가 진짜 DK님한테 차를 맡기고 싶다. 내 차를. 어떻게 안 되겠냐. 내가 살인은 꼭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일이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류의 메일도 있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저 업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도 제가 살인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순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내가 업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메일을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업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명상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우면서도 너무 슬프셨대요. 그러니까, 업자가 아닌데 이 정도로 오타쿠란 말이야? 라는 거에 이제 한번 놀라셨고, 그러면 내 차를 맡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슬프셨다고. 근데 이게 맨날 이제 그냥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메일만 보다가 진짜 뭐 그렇게 요분처럼 정말 그래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뭔가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간 분한테 메일을 받으니까 참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그냥 어떻게 얘기를 더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아휴 아니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요새 들어서 풀 디테일링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제가 회사 일이 바쁘고 뭐 코로나 시국이고 뭐 단순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풀 디테일링 하면 최소한 2박 3일 뭐 1박 2일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게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시간이 배로 걸려요. 그러면 이제 막 차를 어디다가 주차해 놓기도 뭐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세워두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다니는 셀프 세차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만큼 일정 비용을 들이면서 이제 잠깐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남의 업장에서가 막 내가 촬영한답시고 며칠씩 차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 주위에 뭐 솔직히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제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뭐 좋다고 맡기실 분들 되게 많은데도 제가 사실은 촬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여건이 조금 괜찮았었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새로운 촬영 장소도 조금 물색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풀 디테일링 이렇게 막 광택도 하고 폴리싱도 하고 코팅도 하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하지만 요새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 영상 중에서 이제 풀 디테일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DK님 다 좋은데, 요새 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풀 디테일 영상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여건이 있을 때 제가 가능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쵸? 제가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어떻게든 하루 만에 끝내려고 대충 작업하고 이러면 저도 찝찝하고요. 저한테 차 맡겨주신 차주님도 찝찝할 거고 그렇습니다. 제 고집이니까 그냥 쟤는 그냥 저런 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촬영 장소가 섭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많은 또 풀 디테일링 영상도 많이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자, 제가 타이어까지는 안 바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타이어도 다 발라줬습니다. 이제는 관리제만 뿌려주면 끝나겠네요. 요새 제가 관리제 바를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예전에 제가 항상 그 타올을 2번 접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요새 이렇게 자꾸 편한 것만 찾아서 큰일이긴 한데,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쓰는 그 플러시 타월보다 조금 더 두꺼운 애를 고르고요. 한 번만 접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요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평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뿌려주시고, 타월을 한 번만 접은 상태로 이렇게 긴 면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당연히 되게 넓은 면을 바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펴 바르신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또 넓은 면으로 쓱쓱 닦으시는 겁니다. 네. 뭐 효과는 당연히 좋고요. 한 번에 이제 넓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 방법을 쓰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두께감이 있는 타올로 쓰시는 게 좋아요. 두께가 너무 얇으면, 타올이 너무 두께가 얇으면 한 번밖에 안 접기 때문에 두께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어야 이제 안전하잖아요, 타올이란 게. 그러니까 조금 두께가 있는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타올은 A탑의 GD형 플러시 타올 중에서 가장 두꺼운 550 GSM짜리인가? 뭐 그래요. 모델명이 그 숫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못 외우는데, 아무튼 가장 두꺼운 타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새로운 면으로 반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우 편해. 네, 어우 편해요. 이렇게 잘 닦여. 이렇게 갈수록 아주 그냥 몸에 편한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몸이 편하려고 코팅을 했는데, 나는 관리제 바르는 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바르시고 딱 뒤집어서 넓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넓은 루프도 한 번에 다 돼요. 이야, 잔사 없습니다. C2V3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쓰세요. 이렇게 해서 넓게. 아이고, 가끔씩 이렇게 밀릴 때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넓게 펴 발라준 다음에 탁 뒤집어서 마무리. 아우 편안.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깔끔하게 또 제 차를 세차를 해줬습니다. 벌써 이제 해가 뉘어지고 있는 게 얼른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오늘 뭐 저랑 세차 같이 하시면서 나눴던 얘기들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뭐 즐기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오늘도 저는 주말에 또 마무리를 또 아주 기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시앤토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뭐 제가 디테일링을 떠나서 그냥 사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뭐 창구라 그럴까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틀어놓는 또 말벗이 돼주기도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다음번 워시앤 토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워시앤 토크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